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표 15년 차를 맞는 한 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방한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첫 방문국 벨기에 국왕 그리고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미국, 일본 같은 우방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외교 무대의 지평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2년 차를 맡게 됩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14개의 국가를 방문했어요. 그 거리로 본다면은 지구를 3.8바퀴를 순방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2년차 정상 외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지 않았던 국가들과의 외교 무대를 넓히고 특히 세일즈 외교,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이제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야기했지만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얻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점이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조사보다도 약 10%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국민 여론이 치솟았거든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란 전쟁발 이런 국제 유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 그 경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지방선거 때 나왔던 내랑 종식에 이제 계속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생 살리기에 정부가 주력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고 네.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이것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인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따라서 왜 하필 이때 유럽 순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대답은 국민이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장래 먹거리 마련이라든지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성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되겠죠. 따라서 이 장기간 유럽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울 것 같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유럽 순방을 했을 때 예. 당시 야당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토 정상회의 가는가? 그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그것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국이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이 EP4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 정상회의로서 초청을 받은 것을 갈 뿐이다 했는데 굉장히 정파적으로 서로 갑론을박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도 굉장한 성과가 없으면 또 이런 정파적인 정당 간의 비판이 오가는 그런 굉장히 시끄러운 물결에 휩싸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예. 국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유럽 순방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실용외교 관점에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수교 125주년이었습니다. 자, 벨기에는 6.25 참전국이기도 하고 그동안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정상회담 결과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첫
유럽 순방국 벨기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 예. 시차 때문에 거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일정이 이어졌잖아요. 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따라가느라 잠을 좀 저까지도 설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촘촘한 일정 벨기에에서 이어졌는데요. 현지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강유정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열었는데 그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나라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양국 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각 상호 나라를 거점 삼아서 벨기에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아시아 진출로에 그 거점을 삼고 우리도 유럽 진출로로 삼는 뭐 그런 상호 교류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벨기에는 아이맥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데 여기 우리 한국 연구진 120명 이상이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이 아이맥과의 나노 반도체 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벨기에 드총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우리 한국과의 이번 그 반도체 협력이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면서 본인도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교류입니다. 벨기에 명문 루벤 대학교에 한국학 교수직을 신설하고요. 인천 송도에 있는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내에 대학원 과정도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양국의 더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또 주목할 점은 직항 노선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었나 본데 지금은 좀 끊겼나 봐요. 예. 다시 신설하자 이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점이죠.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두 정상 연대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안보는 하나다 이런 인식을 함께 하면서요. 더욱더 연대를 강화하자 이런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 이날 6.25 전쟁 당시에 벨기에 파병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전했고 드총리는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결과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여태까지 정상회담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갑자기요? 아하, 네. 또 방송이니까 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한 90점 정도 주고 싶은데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뭐 거대한 담론도 좋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양국 뭐 교류 위해서 직항 노선 재개하겠다 이런 뭐 반도체 우리 또 코스피 중요하잖아요. 네. 네, 협력 강화하겠다 이런 우리가 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온 것에 높은 점수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전반적으로 경제 협력에도 상당한 비중을 둔 것 같은데 봉 교수님께도 점수를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예, 저도 우수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교 안보에서 이제 거대한 담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질적인 다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으로 돌아간다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받아오겠다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기업 간의 협력이라든지 교육, 교류, 그리고 직항 항로 개설 등 이렇게 실질적인 장기적인 양국 간의 아니면 양 경제 공동체 간의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성과를 얻은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합의 상황과 성과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예. EU가 사실 세계 최대 무역 블록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3대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27개국 경제 강국이 모여 있는 EU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EU와 한국 간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과 EU 간에는 에너지 분야의 고위급 경제 대화를 신설했다는 것인데 이 DTA,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이 사실 EU와 한국 간에 체결했던 자유무역 협정 2011년 협정입니다. 거기에서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것을 디지털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이제 확장하고 대체한 것이죠. 당시에는 여기에 관련된 조항이 2개였는데 이번 협정 DTA는 40개 조항으로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 예. 2024년에 8,450만 달러 규모의 우리나라의 EU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앞으로는 급격하게 증가될 그런 전망이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인공지능 관련 증시 호황 속에 부의 재분배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 호황이 좋은데 이것을 수확한 호황을 어떻게 잘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면서도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깊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EU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교육 교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EU와 합의한 이런 협력 사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EU가 한국 경제에서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좀 주목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EU와 네. 우리나라가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함께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러우 전쟁, 침략 전쟁으로서 지속을 가능케 하는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을 안 했거든요. 예. 이런 것에 대비한다면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이 됩니다.